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형순환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일단 지형발달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왼쪽이 솔라 에너지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제 외적 에너지, 외적 작용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오른쪽이 내적 에너지 또는 뭐 내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표의 기복을 결정하는 지형 메커니즘은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이 적절히 결합돼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가운데 그림을 보면 지올로직 사이클 이렇게 해놓고 그 삼각형 그 세 변을 한번 보세요. 가장 밑변이 텍토닉 사이클, 즉 구조 사이클이죠. 이제 구조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 변을 보면 록 사이클, 암석 순환. 그 다음 왼쪽을 보면 하이드롤로지컬 사이클. 이건 뭐 우리가 우리말로 옮기면 물순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결국은 물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대순환의 또 다른 말이니까 그냥 대기대순환 이렇게 바꿔 써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사이클, 암석 사이클, 대기대순환 사이클 이 세 개의 사이클이 조화롭게 연결돼서 결국은 이제 지표의 지형을 발달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세 사이클은 사실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큰 그림에서 지구 전체에 대한 지올로지컬 사이클을 얘기하려고 좀 순차적으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셋을 나누는 것이지, 사실은 세 개의 사이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는 구조 사이클, 여기부터는 록 사이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순환이 되겠죠. 사이클이 되겠죠. 어쨌든 순서적으로 구조 사이클부터 차례로 하나씩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차근차근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큰 그림에서 아래쪽에 있는 텍토닉 사이클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일단 그 텍토닉 사이클 바로 밑에 거기 영어로 네 개의 이제 단어가 나와 있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업웰링, 용승이죠. 용승, 또는 뭐 용승류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용승이란 말은 마그마가 멘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그마 아래쪽의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거 자체로 보통 우리가 업웰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승 또는 뭐 용승작용. 두 번째가 여기 그러면 sea floor spreading. 자, 여러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해저 확장 또는 뭐 해저 팽창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마그마가 이렇게 용승작용을 하면 결국은 이 마그마는 해저 바닥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해저 공간은 일정했었는데 이 공간을 뚫고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 틈을 메우게 되니까 결국은 기존에 이 부분의 해저는 이 파란색의 화살 표시를 따라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저 지각 입장에서 보면 이 현상은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해저가 확장된다. 해저가 팽창이 된다. 새로 생겨난 만큼의 그 면적이 공간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전체적인 해저 지각이 존재하게 되니까. 어쨌든 이 현상, 용승류에 의해서 해저 지각이 양쪽으로 확장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해저 확장 또는 해저 팽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죠. subduction. 자,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이 납니까? 자, 우리말로 옮기면 섭입이라고 하죠. 섭입.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에서 저 어떤 게 섭입이냐? 여기 보면 자, 여기 subdu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화살 표시가 이 해저 확장에서는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지만 이 subdu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는 이렇게 경사진면을 따라서 이렇게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땅으로 꺼져 내려간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현상, 해저에서 확장됐던 해저 지각이 이렇게 대륙 지각 속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현상, 바로 이것이 subduction이죠. 섭입입니다. 섭입. 자, 바로 여기 섭입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네 번째 개념까지 설명을 하고 전체적인 구조 사이클을 또 정리하기로 합시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러스트 포메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기 이제 용승류가 아까 있었죠. 자, 용승류가 위로 올라가서 마그마가 새로 식었다는 뜻은 결국은 기존의 해저 지각과는 다른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크러스트 포메이션, 지각 형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각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해저 지각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보세요. 용승류에 의해서 마그마가 식고 해저 지각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해저 지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해저지각이 바로 확장에 의해서 밀려가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서브덕션, 섭입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해저지각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기존의 해저지각이 소멸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소멸된 해저지각은 결국은 소멸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소멸된 지각은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뀔까요? 자, 지각이 바뀌면 뭐가 될까요? 자, 이 그림에 보면 자, 지각이 녹죠. 자, 녹아서 뭐가 됩니까? 붉은색이 이제 마그마니까 마그마가 된다는 겁니다. 마그마. 그러면 기존의 이 해저지각의 양이 100이라고 본다면 100% 녹으면 100%가 50% 녹으면 50%는 결국은 마그마가 돼서 이 멘틀 속에 존재하게 되겠죠. 이럴 때 멘틀에 다시 유입된 이 마그마는 새롭게 이동이 돼서 이렇게 다시 해저 쪽으로 와서 용승류가 돼서 새로운 지각을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이 마그마가 육지 쪽, 그러니까 대륙 지각으로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식으면 결국은 대륙 지각이 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여기 크러스트 포메이션이란 말은 해저 지각과 대륙 지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에 들어앉아 있던 마그마가 식은 것이니까 결국 새로운 크러스트 포메이션, 이러한 개념으로 귀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텍토닉 사이클 한번 정리해 봅시다. 텍토닉 사이클이란 마그마의 용승, 해저 확장, 서브덕션을 통해서 지각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이 텍토닉 사이클입니다. 구조 사이클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 사이클을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조금 어렵죠, 사실은. 어렵지만 이러한 구조 사이클이 우리 지표에서 지형 발달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지구 기복 형성 메커니즘에 아마 7, 80%는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자, 이러한 구조 사이클에 의해서 1차적인 지구의 지표 기복이 발달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가 지구 대지형이라고 하죠. 지구 대지형. 여러분들은 지구 대지형을 무엇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것? 바로 대양과 대륙, 해양과 대륙, 이렇게 구분이 있는 대륙 지형, 해양 지형, 이렇게 갈라지는 1차적인 지형. 그 다음 대륙 지형에서는 습곡 지형, 단층 지형, 화산 지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차 기복, 대지형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지금 얘기한 대륙이다, 해양이다, 그 다음 습곡이다, 단층이다, 이런 개념들은 근본적으로 이 지형순환 사이클 중에서 바로 이 텍토닉 사이클의 결과죠. 그러니까 지표의 1차 지형들은 이 텍토닉 사이클에 의해서 일단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지형들은 우리 조금 이따 얘기하게 되는 바로 대기
대순환과 관련된 그러한 침식, 운반, 퇴적이라고 하는 위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제 지형이 변화하고 또 이제 발달하는 것이죠. 자, 그 이제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록사이클. 자, 이 록사이클 개념이 뭐냐? 자, 그러면 이 텍토닉 사이클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마그마가 여기 보면 서브덕션에 의해서 여기 섭입된 해저 지각이 녹아서 마그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륙 지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이 해저 지각이 녹은 것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원래 존재했던 맨틀의 마그마가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이제 융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융승이란 말은 반드시 이렇게 바닷속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자, 육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육지 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륙 지각 쪽으로 올라간 마그마들이 어느 상황에선가 어느 위치에선가 식게 되면 냉각이 되면 결국에 바위, 암석이 되겠죠. 암석.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가다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그니어스 뭐예요? 화성암이죠. 화성암. 그래서 암석 중에 하나인 화성암을 만드는 것은 바로 마그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퇴적암, 변상암도 있지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마그마가 용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은 암석이 이제 화성암입니다. 화성암. 자, 이럴 때 화성암은 크게 나눠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그림에서. 자,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인트루시브 이그니어스 록. 우리말로 옮기면 관입암이 되겠죠. 관입암. 그 다음 요 위에 보면 익스트루시브 이그니어스 록. 뭡니까? 뭐라고 이걸 우리가 번역을 했었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분출암이죠. 분출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화성암에는 관입암과 분출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자, 그랬을 때 두 암석을 대표하는 암석이 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두 암석을 대표하는 암석. 자, 요 관입암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심성암이라고도 표현했었죠. 자, 그럼 심성암의 대표적인 예, 바로 화강암이죠. 화강암. 화강암은 심성암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시브 이그니어스 록. 분출암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화산암이죠. 화산암. 자, 화산암의 대표적인 예가 현무암이죠. 현무암. 근데 사실은 현무암이다, 화강암이다, 이 두 분류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무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분출암을 대표하는 것은 현무암, 그다음에 관입암, 즉 심성암을 대표하는 것은 화강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화성암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일단 분출이 되었건 땅 속으로 관입이 되었건 암석이 만들어지면 이 암석은 여러 가지 외적인 작용, 자, 밑에 보면 외적인 작용이 있죠. 이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자, 뭐 메세베스틴은 이제 풍화 물질이 운반되는 것이니까 이 내용은 조금 일단 이제 덧붙이기로 하고, 어쨌든 외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기존의 암석들이 풍화, 침식, 운반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트랜스포트죠. 이렇게 운반이 되어서 어디에 가선가는 쌓이겠죠. 여기 보면 퇴적 작용 이렇게 돼 있죠. 퇴적 작용. 자, 기존의 암석